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을 회색으로 변경하고 렌더링을 걸어서 이미지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스카이동 라이트를 딜리트 지우고 그 다음에 레프트 뷰를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재질 편집기를 열고 빈 공간에 오른 버튼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 재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재질은 흰색입니다. 베이스 컬러가 흰색입니다. 이 재질을 이 배경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Assign, 적용을 했습니다. 배경이 흰색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렌더링, 인바이러먼트, 카메라 뷰를 선택하고 렌더 프리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조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인텐시티가 150인데 170으로 높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익스포즈를 14로 높여 보겠습니다. 렌더 프리뷰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텐시티를 160으로 낮추고 다시 렌더 프리뷰를 눌러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익스포즈를 13으로 낮춰서 조금 더 어둡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놀드 라이트의 쿼드 X와 쿼드 Y 값을 키워서 그림자를 더 부드럽게 해 보겠습니다. 쿼드 X를 500, 쿼드 Y도 500으로 입력하고 다시 렌더 프리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매핑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 텍스트가 회색인데 이것을 흰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컬러를 클릭하고 흰색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흰색이 되었습니다. 이 재질을 저장하겠습니다.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PSD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맥스에서 재질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 이미지 부분을 다 변경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에서 비트맵 클릭해서 변경된 이미지를 적용을 합니다. 클립스 해줍니다. 이 이미지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비트맵에서 클릭해서 변경된 이미지를 적용합니다. 클립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매핑이 변경이 됐습니다. 유리병에 매핑되는 디퓨즈 맵이 모두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렌더 프리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부분이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렌더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싱글 프레임으로 선택을 하고 규격은 HDTV 128072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스 투 사이디드를 선택했습니다. 아놀드 렌더러에서
카메라의 샘플 값을 4로 입력을 했습니다. 한 단계 높여서 퀄리티를 더 좋게 렌더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렌더를 눌러서 렌더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렌더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한 장이 완전히 렌더링이 되어야만 렌더링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스카이돔 라이트가 없을 때도 렌더러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메탈과 유리, 액체의 재질이 매우 높은 퀄리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경이 흰색인 장면이 렌더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렌더링된 이미지를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JPG로 저장을 합니다. 이름은 구분될 수 있게 입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이 된 이미지들입니다. 방금 렌더링 된 이미지이고 기존의 애프터이프에서는 이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하여 영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이미지도 불러와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빈 공간에 더블 클릭하고 방금 렌더링한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때 시퀀스를 체크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이미지 하나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프로젝트에서도 선택한 이미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코스메틱 컴포지션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레이어에서 방금 가져온 이 이미지를 제일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배경 이미지에 눈을 끄면 방금 불러온 배경이 흰색인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이미지들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 바로 이렇게 꽃잎으로 날리는 이 파티클의 색상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워 파티클을 선택하고 컬러 콜렉션, 휴, 세츄레이션에 들어가서 색상을 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세츄레이션을 높여주면, 오른쪽 높여주면 컬러가 더 강하게 채도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휴를 움직여 보면 색상이 변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청색 계열로,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면 적색 계열로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적절하게 움직여서 보라색으로 변경해 봤습니다. 마스터 휴를 왼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보라색 계열로 변경을 해 봤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파티클들이 똑같은 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탕에 흰색인 배경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 마스터 그림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틀 섀도우가 있는데 이 레이어에 눈을 꺼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가서 이번에는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에는 코스메틱 엔드라고 입력을 해 봤습니다. 길이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10초입니다. 300프레임이기 때문에 10초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코스메틱 엔드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에 코스메틱 컴포지션을 코스메틱 엔드에 넣어주면 하나로 보입니다. 레이어가 하나로 보입니다. 한 개의 레이어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도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움직였을 때 이렇게 5초가 되는 위치, 5초입니다. 여기에 보면 5초라고 나타나 있고요. 5초가 되는 이 위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변화를 줘서 속도의 변화를 줘서 좀 재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를 코스메틱 레이어를 몇 개 복제해 보겠습니다. 복제할 때는 Ctrl D를 누르면 됩니다. Ctrl D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Ctrl D를 누를 때마다 계속 복제가 됩니다. 레이어가 2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 마우스를 이 레이어의 왼쪽 끝부분에 가면 커서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커서 모양이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레이어가 위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레이어는 5초까지는 영상이 없고 밑에 있는 레이어의 눈을 꺼보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5초부터 영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있는 레이어의 눈을 켜고 이 부분은 오른쪽 끝에 가게 되면 또 커서 모양이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플레이 해보면 정확하게 영상들은 끊김없이 다 플레이가 되지만 실제는 이 두 레이어가 첫 번째 레이어는 앞쪽이 5초간 없고 두 번째 레이어는 뒤쪽이 5초간 없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면 첫 번째 레이어는 0부터 5초까지 영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레이어는 5초부터 마지막 10초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이 제대로 맞춰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 눌러서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확대해 보면 이 가운데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레이어를 한 개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Ctrl D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 레이어도 한 개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전체 레이어가 4개가 됐습니다. 4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이 레이어 속도를 조금 빠르게 플레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게 되면 타임 스트레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0%이기 때문에 기존의 5초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200을 입력하면 시간은 2배로 늘어나서 10초가 되고 다시 이 부분을 50을 입력하면 2초 15프레임으로 속도가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길이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타임 스트레치에 가서 이 부분은 좀 천천히 플레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30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초가 소요될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250으로 줄여봤습니다. 12초 15프레임이 됐습니다. 원래는 5초였는데 12초 15프레임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 눈을 좀 꺼 두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를 보고 있는데요. 8초 정도에서 다시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8초에서 세 번째 있는 레이어는 8초에서 끝나게 하고요. 네 번째 있는 레이어는 8초부터 10초까지 유지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있는 이 레이어의 속도를 매우 빠르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타임 스트레치에 가서 매우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30을 입력해서 28프레임 동안 속도가 28프레임만 되게 변경을 했습니다. 오케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는 다 줬는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메틱 앤더 컴포지션을 선택하고 시간을 좀 늘려 보겠습니다. 컴포지션 세팅, 여기서 시간을 우선 좀 길게 잡아 보겠습니다.
1분 정도로 길게 잡고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길이를 조정하겠습니다. 오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길어졌는데 다 세팅한 다음에 다시 러닝 타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를 살짝 겹치게 뒀고요. 세 번째 레이어도 살짝 겹치게 두고 네 번째 레이어도 살짝 겹치게, 짙은 색깔로 보이는 부분들, 짙은 색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겹치게 위치를 시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 Shift 누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 레이어들이 서로 시작점과 끝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은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시퀀스 레이어, 여기에서 오버랩을 체크하지 말고 그대로 OK 하게 되면 정확하게 시작과 끝점들이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부분이 몇 프레임인지 슬라이드를 이동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해서 다시 이동해서 끝부분이 어딘지 확인해 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끝부분인데 시간이 17초 27프레임입니다. 17초 27프레임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코스메틱 앤드 컴포지션 선택하고 컴포지션에 가서 컴포지션 세팅을 누르고 숫자를 입력합니다. 000 17 27 17 27 000 17 27 17초 27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00%를 보게 되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다음에 이것을 플레이 해보면 파티클들이 움직이는 속도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속도들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조금 빠르게, 그 다음에 매우 느리게,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매우 빠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화를 하나 더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게 되면 타임에서 타임 리버스를 눌러주면 이 플레이 되는 게 반대로 됩니다. 처음에는 기존 방식대로 플레이가 되다가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반대로 플레이가 됩니다. 반대로 마치 다시 감기는 현상처럼 감겼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레이어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또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타임 스트레치 가게 되면 타임을 리버스 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너무 변화가 커서 너무 느려서 마이너스 150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만큼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은 다시 진행하겠고요. 우선 속도가 적당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파티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끝부분을 잡고 맞춰주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춰봤고요. 확대를 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맞췄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번째 레이어 이렇게 맞췄고요. 마지막 부분이 10초 10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다시 코스메틱 앤더 컴포지션이 선택되어 있고요. 컴포지션 세팅에 가서 10초 10프레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10초 10프레임. 오케이. 전체 러닝타임이 10초 10프레임이 됐고요. 이것을 한번 플레이 해보면 왜 이렇게 변화 줬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파티클이 빠른 속도로 나오다가 리버스해서 느리게 플레이 되다가 다시 힘을 받아서 빠른 속도로 플레이 됐다가 다시 원래 속도대로 마무리되는 이런 그 영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플레이 되다가 리버스 됐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이 정도에서 다시 돌아와도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을 보면 러닝타임을 정할 수가 있죠. 끝부분을 보면 7초 29프레임입니다. 다시 코스메틱 앤더 컴포지션 선택하고 컴포지션 세팅 07초 29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전체 러닝타임이 됐고요.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빨리 나왔다가 다시 천천히 감겼다가 힘을 모아서 빠르게 확산되고 기존 속도대로 유지되다가 소멸이 됩니다. 이렇게도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렌더링 하는 과정입니다. 파일, 익스포트, Add to Adobe Media Encoder. 그러면 미디어 인코더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 어디에 저장할 건지 결정하고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H264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H264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하겠는가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코스메틱 폴더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 렌더링이 되면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 되는 상황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됐고 영상 편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미지를 변경하는 작업을 통해서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컴포지션은 코스메틱 앤드가 적용된 값으로 렌더링이 되었고요. 그러면 기존의 코스메틱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레이어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탕이 흰색인 렌더링 이미지를 눈을 끄고 기존에 컬러로 되어 있는 배경을 눈을 켜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도 섀도우도 눈을 켜서 나타나게 했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파티클 부분을 선택해보면 기존에 휴 세츄레이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휴 세츄레이션이 적용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펙트 컨트롤을 눌러보면 좁으면 이 부분을 확장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창도 있고 이펙트 컨트롤 창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색상을 다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핑크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더 움직이면 또 다른 색상으로 나타납니다. 적절히 움직여서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세츄레이션을 오른쪽으로 옮길수록 채도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21 정도로 설정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컬러라이즈를 클릭하게 되면 또 다르게 색상을 선택하고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왼쪽 오른쪽 움직여 보면 색상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른 보라 계열로 변경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라이저 세츄레이션을 더 높여주면 채도가 더 살아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가서 코스메틱 엔드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경된 배경만 반영된 게 아니라 이펙트 컨트롤에서 적용한 값도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코스메틱 엔드로 이렇게 레이어가 4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1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시간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7초 29프레임으로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메틱 파이널로 하겠습니다. FINAL 파이널로 입력을 했습니다. 코스메틱 파이널에 코스메틱 엔드를 드래그해서 올려놓으면 코스메틱 엔드가 코스메틱 파이널에 들어가서 레이어가 1개로 보입니다.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1개의 레이어로 만들어진 코스메틱 엔드 레이어를 클릭하고 오른 버튼 누르게 되면 이펙트, 컬러 콜렉션에 가서 커브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커브를 클릭하면 기존에는 1개 레이어, 4개의 레이어에 다 적용해야만 됐지만 지금 1개의 레이어로 바꿔주고 이 상태에서 1개의 커브를 적용해도 4개의 레이어에 적용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잡고 올려주면 밝아지고 내려주면 어두워집니다. 똑같이 파티클과 배경에 전체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움직이면 아래쪽으로 내리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위쪽으로 올려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올리면 다시 밝아지고요. 내리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에서 매핑과 라이팅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얻었지만 애프터 이펙트에서 또다시 색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고 콘트라스트에도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또 하나 더 적용이 가능한데요. 오른 버튼 누르고 컬러 콜렉션에서 레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레벨입니다. 이 레벨에서 중간 톤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밝거나 어두워지는 현상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부분, 이 부분을 왼쪽으로 옮겨주면 하이라이트가 더 밝게 나타나게 됩니다. 슬라이드 움직여보면 적용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펙트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파일, 엑스포트, 아도be 미디어 인코드 기존에 있는 파일명과 다르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저장, 그 다음 렌더링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됐고요. 다음에는 각각의 요소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코스메틱 앤드 레이어에 이펙트를 2개 적용했는데 이 적용한 이펙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FX 부분을 눌러서 꺼주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벨도 FX를 클릭해서 끄면 적용 안 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시 FX를 켜주면 적용된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메틱 엔드가 있는데요. 엔드에서는 같은 영상을 4개의 레이어로 복제해서 각각 속도를 다르게 해서 어떤 부분은 리버스 시키고 어떤 부분은 더 빠르게, 어떤 부분은 더 느리게, 이 부분은 느리게, 이 부분은 빠르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기존 속도를 유지하는 레이어로 이렇게 설정해서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코스메틱 창에 가게 되면 지금 선택한 게 플라워 파티클, 꽃잎들, 이 꽃잎들하고 이 화장품 용기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플라워 루마 매트를 적용했었고요. 이 루마 매트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보면 바로 뷰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은 화장품 용기하고 꽃잎 파티클이 서로 만날 때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이미지가 되겠고요. 화장품 용기의 불투명한 부분에서는 이 마스크가 검정으로 적용이 돼서 꽃잎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고, 반투명한 부분에는 회색으로 표현하여 반투명의 이미지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소스를 만들었는데, 이 소스가 바로 루마 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플라워 파티클을 더블 클릭해 보면 꽃잎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입니다. 섀도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섀도우는 알파가 안 보여서 검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섀도우가 검정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에서 알파를 선택하면 이렇게 알파가 보입니다. 타가 이미지로 만들어진 그림자 섀도우 이미지가 되겠고요. 타가 이미지는 이렇게 알파 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 부분에서 RGB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배경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코스메틱 컴포지션의 이미지를 보고 싶으면 다시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코스메틱 컴포지션의 이미지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불러오는 창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는 각 레이어마다 이펙트들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애프터 이펙트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렌더링 된 이미지를 플레이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조금 빠른 속도로 플레이가 되다가 천천히 리버스가 되었고, 다시 빠른 속도로 플레이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기존 속도대로 유지되는 이런 파티클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만든 영상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